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 기준을 잘 잡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재필 전문가가 보시는 시그널은 어떤 시그널일까요?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먼저 시장에 대한 일주일 시장에 대한 정리부터 하고 출발을 하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새해 첫 장이었는데요. 해외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시장만 있었는데 뭐 그 상태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음선이 발생이 돼서 좀 이게 실망을 많이 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화요일 시장은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패닉셀까지 나왔었죠. 자, 그 이후 보합 정도 수준까지 반등했는데요. 자, 수요일 시장이 조금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죠. 자, 수요일 아침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기를 이제는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영역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얘기와 같은 움직임이 나왔죠. 수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화요일 오후장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 그런 시장의 연장선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강한 느낌은 없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나온 반등은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상승하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도 2300포인트 이상에서는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 좀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어제 시장부터 그런 게 있었죠. 연준의 의사록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자, 뭐 연준은 상당히 좀 매파적인 그런 의사록을 발표를 했어요. 조기 정책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과거의 교훈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연준의 역사상 가장 무능하다고 평가되는 80년대 아서번즈 70년대 말이었죠. 아서번즈처럼 되기 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인플레이션이 약간 둔화된다고 또 금리 통화 정책을 완화했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그런 걸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시장의 오해로 금융 여건이 부적절하게 완화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주가 올라오면 곤란하다. 시장 너네 지금 실수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조절, 속도 조절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하방 경로로 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요. 경제 지표가 물가 2%까지 둔화된다라는 확신을 줄 때까지 제약적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경제 지표는 아까 앵커님 언급해 주셨듯이 그 고용 보고서 관련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얘기한 위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시장 너네는 왜 자꾸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앞서가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시장이 원하는 연준으로 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준이 주식시장의 과열을 우려합니다. 조금이라도 주식시장이나 물가 쪽에서 좀 완전히 흐름을 좀 침체시킨 이후에 물가를 잡은 이후에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미국 장과 우리 장의 파생 시장의 움직임들 연결지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어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요인, 끌어내린 요인은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뭐 한 23만 5천 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치는 15만 3천 건이었으니까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죠. 평상시라면 호재로 환호해야 되는 그런 수치겠지만 지금은 또다시 호재가 악재로 둔갑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는 총재들의 발언들도 좀 있었는데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 의지는 확고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에스터 조지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5% 이상 금리를 올리고 그 기간을 상당 기간 그러니까 뭐 올해 말 내년 초까지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매파적 성향을 또 계속해서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부담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었고요. 또 이거 전에 S&P 500 지수 차트를 놓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지금 요 차트를 보면 좀 이 시그널도 조금 있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60일 이동 평균선을 S&P 500 지수가 60일 이평선을 깨고 난 다음에 어제까지 8일,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간까지 합친다라면 9일 연속에서 이 깼던 60일 이평선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해야 될 자리에서 상승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올라와야 될 자리에서 주저하는 시장은 하락하는 게 시장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을 본다라면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우리 코스피 시장 차트를 보게 되면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요. 자, 연말 시장보다는 거래 대금은 소폭 늘었지만 아직까지도 뭐 턱없이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3주 전에 이 의미 있는 저항선 20주 이평선이 또다시 아래로 꺾였습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조금 긴 관점, 중기적인 관점, 이런 관점에서는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뭐 그때 반등이 나올 때는 지난 수요일처럼 뭐 반등이 나올 구간은 됐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요. 자, 3주 전에 이미 이 시장은 저 20주 이평선이 아래로 꺾어지면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걸 암시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반등시마다 아마 이 20주 이평선은 계속해서 힘겨운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반등은 작고 하락은 큰 시장, 즉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한 장세다. 코스피 시장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파생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생시장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장대양선을 뽑았죠.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지만 내용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수요일 날 굉장히 크게 들어왔었습니다. 7천억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가 종가에는 1180억 정도로 매수 규모를 확 줄였어요. 자, 이 얘기는 그런 얘기죠. 장중에 이렇게 매수로 진입을 했다가 주가가 좀 올라오니까 이거를 신나서 좋다고 그냥 그날 다 엎어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나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선물시장의 차트를 보게 되면 양선 발생 시의 거래량보다 음선이 발생됐을 때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상승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외국인 매수 시에 미결작정이 감소되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도할 때는 미결작정이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자, 2022년 배당락 이후에 이런 모습들이 더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얘기는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모습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전에 12월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 말씀드렸던 대로 그때 청산된 물량이 한 4만에서 6만 계약 정도 되는데 그 물량들이 좀 이 매도 쪽으로 아랫방향 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을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4거래일째 외국인이 사주고 있잖아요.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움직임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좀 볼 수는 없고요. 뭐, 그게 프로그램 매수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요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뭐, 현물 매수, 선물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 포지션인데요. 자, 요거는 그렇게 크게 길게 갈 그럴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 베이시스가 좀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좀 많이 비쌌어요. 요 베이시스 추이를 보시게 되면 거기 표에 나와 있죠. 선물 수급 동향 보여드린 표에 베이시스가 그 전까지는 뭐 1.46, 1.37 이렇게 됐었으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이 현물을 좀 매수를 하면서 선물을 매도치는 과정에서 베이시스가 0.58 정도로 줄어버렸죠. 자, 요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이 프로그램 매수가 그렇게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다시 베이시스가 줄어들었으면
현물을 매수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청산을 하고 다시 선물을 매수를 하는 요런 수익직 매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 포지션을 봤을 때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 전체를 외국인이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관점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중요 이슈 일정과 함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CS 2023 개막했는데 정말 구름 관중이 몰렸다고 하고요. 시장 여전히 긴축과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그 반응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떤 변수를 보실까요? 자, 뭐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얼마 전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뭐 이익 전망치가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오늘 실적 발표가 예상되는데 뭐 지금 거의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5조 9천억 정도 6조 9천억 정도, 그러니까 7조가 채 안 되는 수준이죠. 이 전년 동기에 갖고는 마이너스 50%가 넘는 그런 감소폭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8조대 이상에 있었어요.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고, 또다시 이런 부분들, 실적이라는 부분들은 주가의 그림자로 작용을 하니까요. 자, 우리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이 실적이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상장사 4분기 실적 예상치 전체적으로 나온 게 있죠. 자, 요게 매출은 좀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지만 이익 규모 같은 경우는 갈수록 굉장히 줄어듭니다. 자, 2021년도에 기록한 것보다 4분기에 한 43조 정도, 그 정도가 나왔었죠. 그런데 3개월 전에 예상했을 때, 한 43조 5천억 정도로 뭐 소폭 좀 줄어드는 그 정도 예상치가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현재 예상치는 33조 3천억 정도로 굉장히 많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 실적 발표 시즌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줄어들어서 좋을 건 없겠죠.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아마존 쪽에서 뭐 전에 10,000명을 감원을 한다 그랬는데 18,000명으로 감원 규모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실적이 그만큼 향후 실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감원을 이렇게 대폭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 실적 전망치조차도 뭐 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려감은 증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적 발표 시즌에는 이 시장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금요일 날 내일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죠.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내일 오늘 저녁에 이 장 끝나고 난 다음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고용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고용 지표가 호조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지난달에도 연준의 정책 우려로 연결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비농업 일자리가 지금 예상치에 부합할지가 조금 의문인데요. 자, 지금 뭐 예상치가 지금 20만 건 정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비농업 일자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년 내내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딱 작년 3월 달에 한 번만 예상치보다 높은 그런 숫자가 나왔는데요. 자, 12월 예상치가 지금 20만 건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20만 건을 과연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그 정도까지 나올지가 문제고요. 자, 근데 뭐 이런 부분들 좀 한번
미리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건 과거 사례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온 거 ADP 민감 고용 보고서가 있었죠. 자, 요거를 보더라도 미국 시장의 고용 지표는 좀 더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을 가능성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런 부분 외에도 뭐 실업률이야 뭐 3.7% 그대로 좀 예상이 되는데 시간당 임금이 있죠. 자, 시간당 임금이 예상되는 게 5% 정도 올랐을 거다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달에 5.1% 정도가 상승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는 임금발 인플레이션 지표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5% 정도가 올랐다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이거는 예상치에 부합을 하더라도 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고용지표는 연준의 매파 정책에 대한 우려를 키울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미국의 고용 보고서 금요일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실업률보다도 시간당 임금이 더 또 시장에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수요발 인플레이션을 증명하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시장 이번 주 뭐 굉장히 변동성도 컸고 그래도 또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그런 움직임도 확인했습니다. 상단은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면 그래도 또 하단은 부양책과 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부양책뿐만 아니라 뭐 중국 쪽에서도 중국인민은행 공작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풍부하고 합리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중동에서 사우디뿐만 아니라 두바이까지 이런 부양책들이 발표되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은 뭐가 있을까요? 자, 어제 장 초반에 조금 좋은 모습이 나오면서 배당락일 있었던 갭 부분 바로 아래까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거기까지였었죠. 장중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의 압박을 극복하지 못하고 밀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상당히 좋은 그런 시장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방금 두바이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바이 군주 겸 UAE 총리신데요. 이름이 굉장히 길고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적지는 않았는데 이번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총리가 두바이 경제 어젠더 D33이라는 걸 추진했다라는 트위터를 올렸는데요. 자, 요거는 10년 동안 두바이 경제를 2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라는 내용이고 세계 3대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우디하고 카타르의 도전에 맞서서 중동 경제의 중심지를 그냥 지키겠다라는 그런 사수를 위한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프로젝트가 100개랍니다. 근데 이 총 규모가 1경입니다. 1경 1075조 정도 규모인데, 자, 이 부분은 조금 그렇게 다 현실성이 있는 것 같진 않고요. 대외 교육 규모가 한 2배 정도 확대가 되는데 이게 한 8천조 이상이 됩니다. 자, 이런 계획도 모두 포함된 그런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전일 이것 때문에 일부 종목들이 좀 움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바로 급락했습니다. 관련주들이. 이 일경이라는 금액 자체가 목표일 뿐이다. 향후 10년간의 목표일 뿐이다. 라는 것 때문에 또 급락하기도 했는데 사우디도 역시 신기루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이들 중동 쪽의 경제 패권 다툼이 시장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점 트레이딩 재료로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쪽 소식에 관심이 많아서요. 카타르 공주도 그동안 그림도 굉장히 많이 모았고요. 정말 예술 도시로 만들더라고요. 이 두바이 같은 경우도 세계 3대 도시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 세계 3대 도시는 뉴욕과 도쿄, 런던 혹은 파리라고 합니다. 자, 이 안에 중동 도시를 하나 끼워 넣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제는 이런 에너지뿐만 아니라 산업을 다각화해서 이런 또 부유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하는 중동 쪽의 움직임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